안녕하십니까. 대치동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크리스 암을 이기다, 즉 자연 치유로 극복하는 암에 대한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연 치유로 극복하는 암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는 이 크리스라는 분이 이제 자기가 암을 투병기를 한번 쓰는 건데요. 여기서 그가 투병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알게 됐던 사실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내용, 우리가 이제 꼭 좀 되어야 할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31쪽이 있습니다. 31쪽에 대체의학 치료사들은 보통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며 혈액검사나 타액, 소변, 대변 검사, 모발 분석 검사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보충제를 치료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대체의학이 됐던 어쨌든 현재 그 이러한 요법을 사용할 때는 자기의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첫 출발선이 있듯이 내가 어떠한 영양제를 먹거나 아니면 어떤 치료를 할 때 천재의 자기 상태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당활 속소가 5.4였다. 5.4였다. 근데 치료를 한 후에 5.1이 되는지 아니면 더 늘어서 5.8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러한 각각에 대한 기준적인 수치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 대사 치료 하시는 분들은 대사 치료 그 약물이라든가 보조제를 사용할 때 그거에 그때 출발 시점에 그 혈액 검사 지표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현재 나중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검사를 했을 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악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호전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꼭. 그리고 또 하나는 간 기능이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도, 또한 신장 기능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도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을 교정하고 내 몸을 해독하여 소화 기능뿐만 아니라 부신과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31쪽에 있네요. 그리고 챕터 2는 넘어가고요. 자기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이 그냥 적혀져 있는 겁니다. 38쪽 보면, 챕터의 38쪽 보면, 첫째 줄,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사망 전 수년 동안 만성질환을 겪는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그, 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60%의 미국인들이 적어도 하나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40%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성질환 중에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심혈관계 질환, 암, 그리고 제2형 당뇨병들 같은 경우는 유전적이지는 않습니다. 40쪽 보시면 주요 사망 원인이 담배와 같이 알코올 역시 1군 암 유발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41쪽 중간에 보면 비만은 매년 60만 건의 이상의 암을 일으키는데 이는 전체 암의 대략 40%에 해당됩니다. 과도한 체중은 인슐린 저항성 호르몬 이상, 만성염증, 그리고 면역 기능 저하를 일으켜서 대장 직장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 췌장암, 갑상선암, 그리고 폐경후 유방암을 하여 총 13종의 암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이 비만이 13종의 암을 유발시킨다는 내용을 여기 적어놔져 있네요. 그래서 BMI 지수를 유지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 복부 지방은 섬유 모세포 성장인자, 즉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로스 팩터
MCF2라고 불리우는 단백질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특정의 피부 및 유선 세포를 암세포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즉, 과도한 체지방은 잘못된 식이 생활습관, 특히 백설탕, 흰 밀가루, 정제유, 동물성 식물이 많이 들어있는 고열량의 식이와 운동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42쪽 아래에서 7번째 줄 보면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심장질환, 당뇨병, 그리고 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에서 6시간 걷기, 격렬한 유산소 운동, 그리고 중등도에서 고강도에 이르기까지의 운동을 하면 열세종의 암발병 위험이 20에서 40% 정도 감소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어, 47쪽을 보면 과식하고 있는데 영양 결핍이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잔뜩 배불리 먹고 있음에도 굶주리고 있다. 우리는 대량 영양소, 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많이 먹고 있으나 비타민, 미네랄, 효소, 항산화제, 그리고 항암 효과가 있는 파이토뉴트리안트, 즉 우리 폴리페놀이라든가 플라보노이드라든가 카로티노이드 같은 거, 그리고 마늘과 양파의 알리신, 사과의 케르세틴, 그리고 강황의 커큐민, 샐러리의 아피제닌, 그리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그리고 인돌3 카르피놀, 그리고 녹차의 카르테킨, 그리고 베리의 엘라그산과 같은 미량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성분들은 암을 예방하고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고 심지어 직접적으로 암세포 참여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식하고 있는 영양이 결핍이래요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59쪽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한 8째 줄 보면 완전 관해라는 용어를 종종 암이 완치된 것이 아니라 종양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완전 관해와 완치는 개념이 틀리다라는 거. 우리가 61쪽 보면 아래 세 번째 줄 보면 히포크라테스는 무엇보다도 해가 되는 것을 하지 말아라는 원칙을 얘기했어요. 해가 되지 말아라. 해가 되지 않는 거, 해가 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술 먹는 거 해가 되겠죠? 그런 거. 그 71쪽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5번째 줄 보면 경구 피임약은 흡연과 같이 그룹 1 발암 물질입니다. 지정되어 있다고 하죠. 2006년 10월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첫 만기 임신 전에 경구 피임약을 사용한 여성에게서 폐경 전 유방암 발생 위험이 44에서 52% 증가했다는 이제 피어 리뷰 메타 분석을 발표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첫 만기 임신 전 4년 또는 그 이상의 경구 피임약을 사용한 여성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위험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72쪽 보시겠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항암제라는 내용의 주제가 있네요. 제목이 있네요. 많은 화학요법 약물들이 암 유발 물질이어서 몸에 해로운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직접적으로 암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알려진 다른 케모 약들도 면역 시스템에 심각한 손상을 주어서 기존에 있던 암이 더 빨리 퍼질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미국 국립독성학 프로그램에서는 발암물질로 규정한 화학요법 약물에는 아드리아마이신, 클로로부실,
시스플라틴, 사이톡산, 티카바진, 유카란, 머스타겐, 마일러란, 그리고 니트로소레아 계열의 약물들, 자노사르, 그리고 멜팔린, 타목시펜, 테오타파 등이 이제 언급되고 있어요. 화학요법은 또한 암 성장을 부채질하고 가중시킬 수 있다. 화학요법 때문에 건강한 세포가 손상되면 WNT16B라는 단백질이 분비된다. 이 단백질은 남아있는 종양이 밥이 될 수 있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돕고 치료에 저항하게 만들게 됩니다. 유방암, 전리선암, 폐암, 대장암 등 전리성 고형암 환자의 거의 90%에서 결국 화학요법에 저항성을 보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암세포가 화학요법이나 표적치료, 방사선치료에 의해서 손상을 받거나 죽게 되면 종양 주변의 미세 환경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새로운 종양의 성장을 촉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구자들도 비슷한 현상을 관찰했고요.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의 혈액을 실험실의 암세포에 떨어뜨렸더니 암세포들이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부차적 손상을 보시면 화학요법 약물들은 몸이 어디나 그리고 DNA까지 손상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학요법 약물들에게서 치명적인 부작용이나 사망에 일으키게 할 수 있다라는 FDA 블랙박스 경고문이 들어있어요. 케모 약물을 주사하는 간호사들이 이 위험한 약물들을 피부에 닿지 않도록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이제 작업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 겁니다. 화학요법 약물들이 이제 탈모를 일으킨다는 건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죠? 탈모뿐만 아니라 흔히 부작용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는 부위의 하나가 뇌예요. 그래서 케모브레인이라고 해서 생각이 흐릿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잘 안 된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스플라틴이라든가 카보블라틴 같은 플래티넘 계통의 케모 약물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장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성이 있는데 이 독성으로 인해서 또한 청력 소실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톡소루비신 같은 경우는 신독성이 있고, 그리고 레오마이신이라든가 블레오마이신이라든가 부설판 같은 약물들은 폐쇄미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토트렉세이트나 파이브로프로우라실 같은 경우는 골수 억제 효과가 있어서 면역 시스템을 손상하고 심할 때에는 이제 골수 이식을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빈클라스틴이라든가 빈블라스틴 같은 빈카 알칼로이드 계통의 약물들은 말초 신경병증을 일으켜서 손발 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감각이 좀 더뎌지거나 이상감각,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경우는 출혈성 방광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방광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도 간혹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돼 있고요. 면역 항암제는 괜찮으냐? 그런 얘기. 아직은 좀 연구 중이다. 방사선의 폭발적 증가 보겠습니다. 75쪽 보면 아래에서 7번째 줄 보면 복부와 골반 CT를 촬영 한 번 할 때마다 중부 엑스레이 100번을 촬영하는 만큼의 방사선에 노출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있고요. PET, CT를 함께 하면 중부 엑스레이 250회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7쪽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방사선 치료의 위험이 있어요. 방사선 치료로 유방암이 50% 줄어들었다면 누구나 좋은 일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UCLA 연구자들은 방사선 치료가 흔히 정상세포들도 죽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방사선 치료에도 살아남은 유방암 줄기세포는 향후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해져서 방사선을 받지 않은 유방암 세포들보다 새로운 종양을 형성할 가능성이 30배가량 더 높아진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저항성이 큰 슈퍼세포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방사선 치료 때문에. 사실 고민입니다. 양날의 칼이죠. 그리고 치과용 엑스레이는 어떤가?
치과용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이오나 방사선은 뇌종양 중 가장 흔한 타입인 뇌수막종의 발병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챕터 5는 뭐 암치료 산업의 민낯 이런 거 얘기했고요. 이건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진료 챕터 6에 진료실 코끼리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90쪽 보면 스모킹건이라고 있어요. 스모킹건, 스모킹 담배총이죠. 그러니까 즉 흡연은 암원인의 1위이며 폐암이 우리의 넘버원 킬러예요. 폐암이. 네, 그거 우리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15년 52개 연구를 한 메타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폐경기에 단기간 사용한 호르몬 대체요법이 난소암을 일으킬 상대 위험도를 40%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레포트도 있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을 중단하면 그 위험도는 감소하지만 5년 이상 복용한 여성들에 있어서 10년이 지나도 그 위험성은 높았다고 합니다. 챕터 7 보시겠습니다. 챕터 7을 보면 암을 이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챕터 8입니다. 채식이냐 육식이냐, 영양은 어떻게 암과 싸우느냐. 그렇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엔지오제네시스 재단의 공동 설립자의 대표이자 메디컬 디렉터를 맡고 있는 윌리엄 리에 따르면, 윌리엄 리, 우리 그 하버드대 교수죠. 윌리엄 리. 가장 강력한 혈관 신생식품으로서 녹차, 인삼, 딸기, 블랙베리, 블루베리, 리즈베리, 오리온지, 자몽, 레몬, 사과, 파인애플, 체리, 적포도, 게일, 잎새버섯, 강황, 육두구, 라벤더, 아티초크, 호박, 파슬리, 마늘, 토마토, 올리브오일, 레드와인, 다크초콜릿 등이 있다라고 그 책에는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윌리엄 리의 먹어서 이기는 질병을 이기는 법인가, 그 책을 꼭 같이 확인을 하세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109쪽 보시겠습니다. 바나나 자몽은 암세포의 성장을 약 40% 줄였다. 적포도와 딸기, 그리고 사과는 바나나와 자몽보다 그러니까 적포도, 딸기, 사과는 바나나, 자몽보다 2배 이상 강력했고, 크랜베리, 레몬과 같은 시큼한 과일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랜베리, 레몬이 괜찮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크랜베리는 고도의 항암 편홀성, 항우 활성도와 항산화능을 지니고 있으며, 사과, 딸기 용량의 3분의 1만으로도 간암세포의 성장을 85%나 줄였다고 합니다. 레몬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연구자들은 또한 용량이 높을수록 효과가 증대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크랜베리 성분들을 분리하여 항암 효능이 있는지만 골라내려고 시도하였으나 분리된 성분들은 전체 과일 추출물만큼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겠습니다. 110쪽 보겠습니다. 슈퍼푸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죠.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인간을 가장 알려진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데 아말라키라고 불리는 암나, 즉 인디언 구스베리를 사용했습니다. 인디언 구스베리가 베리 중에는 으뜸으로 현재 평가가 되어 있는데, 즉 암나베리는 청포도와 탁구공을 섞어 놓은 것처럼 생겼는데요. 항산화 함유량이 블루베리 200배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품보다 함유량이 높대요. 암나 파우더 한 스푼이 거의 800단위 항산화제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암나도 한번, 즉 인디언 구스베리도 슈퍼푸드네요. 2010년 한 연구에서 6종의 인간 암세포주, 즉 폐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을 대상으로 암나 추출물의 효과를 시험했는데요. 암나가 암의 성장을 완전히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암세포도 살해했고요. 그 수를 50% 이상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암의 전파 능력도 상당히 차단을 했대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암나를 매일 3분의 1 티스푼의 건조 암나 파우더를 복용했더니 당뇨약인 글루프트리보다 정상 혈당을 낮춘 효과가 더 좋았다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합니다. 혈당 조절 효과와 매일 암나 하나에 해당하는 보충제를 단지 3주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반으로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켰다라는 내용이 이제 111쪽에 이제 적혀있네요. 근데 암나가 하나의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 맛이 정말 고약하다고 합니다. 아주 끔찍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나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유기농 건조 암나 파우더를 물이나 주스 또는 스무디로 타서 먹는 건데요. 말은 좀 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12쪽 보시겠습니다. 120쪽에는 10대 항암 채소에 대해서 잠시 언급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마늘이네요. 마늘은 유방암, 뇌암, 폐암, 췌장암, 전립선암, 소아내암, 그리고 위암 세포주에서 암의 성장을 완전히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그 릭스라고 불리는 이 릭스인데 릭스가 이제 근소하게 2위를 달렸고요. 신약에서는 1위를 이제 차지했다고 합니다. 마늘이 상당히 이게 도움을 주겠네요. 우리 무 있죠, 무도 유방암과 유방암과 위암에서 종양의 성장률을 95에서 100% 정도 억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도 십자화과 채소인데요.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새싹에는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이 25배, 인돌3 카비놀이 100배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콜리는 새싹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브로콜리 씨앗을 사서 집에서 이제 3, 4일 싹 틔우면 그 새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브로콜리 새싹은 반드시 날 것으로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샐러드랑 같이 먹는 것이 이제 좋다고 합니다. 그 야경버섯. 여기서 이제 114쪽도 네 번째 쪽 보면 유방암 세포들은 자체에서 아로마타제라고 불리우는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시켜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흰 양송이 버섯에는 아로마타제를 60%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로마타제를 이제 억제하는 게 중요하죠. 11째 줄 보면 버섯이나 귀리, 보리, 영양 효모 등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항암 성분 중에는 베타글루칸이라고 불리는 다당류가 있다. 이 다당류들이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녹차 버섯. 매일 녹차를 마시고 버섯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매일. 버섯은 익혀서 먹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버섯을 조리할 때 생버섯에는 아가리틴이라고 하는 독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살짝 좀 데치거나 익혀서 먹으면 이 독소가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섯이 좀 익혀서 먹어야 되겠죠. 강황은 이제 생강의 일종인데요. 강력한 항신료입니다. 강황도 상당히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 116쪽 보면 오레가노도 항산화제로서 또 항균제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케르세틴이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늘은 가장 강력한 항암 채소 중에 하나죠. 아까 언급했듯이.
그래서 성인은 하루에 신선한 마늘 한 쪽을 먹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7쪽 카이엔페퍼. 카이엔페퍼는 고춧가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캡사이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캡사이신이 다양한 종류의 암 모델에서 다수의 신호 전달 경로와 종양 유전자 및 종양 억제 유전자를 타겟으로 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거죠. 네. 117쪽 항암에 관한 차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네요. 애시약 차라고 해서 우엉, 애기수영, 대왕, 누르나 유피들을 맞이해야 되는데요. 캐나다의 간호사인 르네 케이시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실험실 연구에 의하면 애시약 차가 녹차보다 항산화가 5배 강하고 암 성장 억제하고 면역반을 촉진해서 상당한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제슨 원더스티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붉은 토끼뿔 사파랄, 중국 약초 강제된 하벌린, 즉 황기와 집동나무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있다라는 거. 민들레 뿌리차 그리고 녹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119쪽 보면 녹차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고요. 블루베리나 석류보다 항산화제가 13배 높습니다. 그리고 녹차를 규칙적으로 마시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나 전체 사망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기타 유방암, 절삭암, 대장암 등의 암의 위험 발병률을 낮춘다고도 합니다. 녹차 형태 중에서 말차가 가장 영양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차는 어린 녹차잎을 미세하게 갈아서 물에 녹여 마시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120쪽 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책의 나머지를 할까 하는데, 할까? 같이 하는데. 챕터 9를 보겠습니다. 특효제 항암 다이어트가 있어요. 112쪽 보겠습니다. 항암 식단의 기반은 채식이다. 122쪽의 중간 암치를 위한 나의 전략적 행동 계획의 첫 국면은 90일로 축복신 거예요. 단일 금식을. 첫 발은 모든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을 제거하였고 유기농의 홀푸드 그리고 식물성 식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 책 저자인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한 방법이죠. 집중적인 식이요법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통해서 특히 저지 방식이 홀푸드의 섭취, 채식, 운동, 스트레스 감소 등을 통해서 조기 절선 암의 진행을 역전시킬 수 있음을 이제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죠. 123쪽 215쪽의 세계보건기구 산하 암연구 국제위원회에서는 베이컨, 소시지, 햄, 콘드비프, 통조림 고기, 육포 등을 포함하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식품들이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에요.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암연구 국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요걸 이제 몇 그램 이상 먹었을 때 좀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품들이 다 뭐 좀 먹었는데 유발한다? 그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원식품 채식 기반 즉 홀푸드 그리고 채소 기반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항암 효과 중에 하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즉 IGF-1의 감소를 시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이제 우리 인간의 사람 세포의 암세포들은 대장, 직장암, 유방암, 난소암, 흑색종을 비해서 심지어 백혈병까지 메티온이라는 아미노산에 의존하게 됩니다.
참, 그 전에, 어, 온식품 채식 기반 다이어트 중에 중요한 항암 효과 중 하나는 인슐린 유사 성장, IGF-1을 감소시키는 능력이 있는데요. 조절되지 암 성장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IGF-1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정제된 당을 과량 섭취할 때 증가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한 2주 동안 홀푸드라든가 채식 기반 다이어트를 해야만 IGF-1 수치가 떨어지고 암을 억제하는 파워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많은 인간 암세포들 중에서 대장, 직장암, 유방암, 난소암, 색종을 포함하여 심지어 백혈병에도 메티온이라는 아미노산이 유전적이다. 그것이 없으면 다 죽는다. 메티온은 9가지 필수 단백질 중에 하나로 인체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요. 이건 당연히 이제 동물성 식품이죠. 암세포로부터 메티온을 빼앗아 암 성장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바로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다. 동물성 우리가 식품을 먹지 않는 이유가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죠. 대개 과일에는 메티오닌이 극소량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채소나 견과류, 통곡에도 일부 있긴 해요. 식물계 중에 식물 중에서 메티오닌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이 콩이지만 동물성 식품은 그보다 훨씬 많은 거죠. 우유, 계란, 붉은 육고기에는 콩보다 메티오닌이 2배나 많고 닭고기, 생선에는 5배 내지 7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콩류, 말린 완두, 병아리콩, 렌즈콩에는 귀중한 항암 성분인 이노시톨 헥사포스페이트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통 IP6 또는 피트산이라고 불립니다. IP6는 세포 성장을 감소시키고 종양세포의 파괴에 기여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암 촉진인자는 햄철이 있어요. 햄철은 체내 흡수가 매우 잘 되는 철의 형태로서 특히 붉은 육고기, 내장육, 조개류가 많은데 식물성 식품에는 없습니다. 철은 소량만 있으면 신체 기능이나 적혈구 형성에 충분하지만 지나치게 많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DNA 손상시키고 강력한 발암물질인 N-니트로스 화합물인 내인적 형성을 촉매를 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철 섭취가 식도암과 위염뿐만 아니라 대장, 직장암의 위험 증가에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즉 적혈구 생산에 쓰이지 않는 여분의 철은 간, 심장, 췌장에 축적되어서 철의 과부하를 유발합니다. 이때 인체가 철을 재개하는 방법은 치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이 매달 일정량의 월경을 하잖아요. 이게 철을 배출하는 거거든요. 이때 월경의 이점도 있는 거예요. 2008년에 제한구신병원 연구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을 지닌 환자들에게서 6개월마다 의도적으로 혈액의 철을 감소시켰더니 암 발생률이 37% 감소하고 암이 발생하였더라도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논문도 있네요, 진짜. 헌혈의 중요성이 있네요, 헌혈. 헌혈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헌혈. 암 환자들 헌혈 안 받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동물성 식품을 그만두고 그 대신 땅에서 나는 식물성 홀푸드를 먹는다면 동물성 단백질과 포화지방의 섭취를 중단이 돼서 앞에서 언급한 IGF-1이라든가 메티온이라든가 햄철 등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서 식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는 다양한 항암 식물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하게 될 것이라고 이 책은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125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저자는 항암 시기 전략으로서 영양소 과다 복용하기로 되어 있네요. 이 사람은. 영양소. 첫째는 가공식품이나 동물성 식품처럼 내 몸에 부담을 주고 암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식품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둘째는 땅에서 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과복용하는 것으로 이 친구는 이제 전략을 짰습니다. 이 크리스는 첫 번째 주스, 두 번째 자이언트 항암 샐러드, 세 번째 항암 과일 스무디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먹었습니다. 씹는다는 것이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영양소들과 불용성 섬유소들을 분리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삼키기 전에 더 많이 씹을수록 더 많은 영양소가 흡수하게 된다는 점을 여기 적혀 있고요. 착즙을 통해서 음식에서 약 90%의 영양소를 뽑아낼 수 있다. 이 양은 우리가 이빨로 할 수 있는 것보다 3배나 많습니다. 착즙이 가장 좋다. 또 다른 핵심은 이제 흡수율이잖아요. 우리가 잘 해도 장이 안 좋아서 흡수가 안 좋으면 꽝이니까. 신선하게 착즙한 주스를 마신다면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 소진 없이 음식에 함유된 비타민, 미네랄, 효소, 식물 영양소를 신속하게 흡수하여 온몸의 세포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당근. 당근에는 항암 영양소 풍부하다. 당근 주스는 천연 비타민 A,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이 땅에서 자라는 그 어느 것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8온스 즉 230kg 컵에 들어있는 230g 컵에 들어있는 신선한 당근 주스는 비타민 A가 45,000 단위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보충제에 들어있는 합성 비타민 A와 달리 이 천연 비타민 A는 간 해독을 촉진하고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또한 당근이란 보충제에 들어있는 합성 비타민 A는 대부분의 보충제에 들어있는 합성 비타민 A와 달리 이 천연 비타민 A는 즉 당근은 간 해독을 촉진하고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한데요. 이 또한 비타민 E와 비타민 K뿐만 아니라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철과 같은 미네랄, 라이코펜, 루테인과 같은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 A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화학물질과 방사선에 의해서 암이 유도되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이 항산화, 항염, 항암 성분들의 보고라고 할 수 있나요? 130쪽에 되어 있고요. 착즙의 요령에 대해서 130쪽에 써 있는데요. 유기농으로 해야 된다는 거. 유기농. 어, 130쪽 보면 사과식초. 사과식초에는 아세트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것이 신체에서 영양소 흡수량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사과식초 괜찮네요. 그리고 영양효모. 영양효모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일종의 섬유소가 있는데요. 이 베타글루칸이 매력 조절 성분으로서 감염이나 암에 대한 신체 방어력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유방암 환자에게서 매일 베타글루칸을 소량을 복용케 하더니 2주 만에 혈중 단백구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영양 효모가 중요하네요. 특히 암 환자 있을 때 단핵구, 모노사이트하고 자연살인세포 효성 높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성과 낮은 사람은 영양 효모도 좋습니다. 베타글루칸. 아, 146쪽 보십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 즉 동물성 식품에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즉 IGF-1, 그리고 메티오닌, 포화지방, 그리고 햄철 등 암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면 이제 동물성 식품을 이제 추가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 환자들이 이제 식물성 위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좀 밝혀지긴 해요. 근데 아주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네.
151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육식이 허용된 동물이나 새는 주로 식물과 곤충을 먹되 다른 동물을 죽이거나 먹지 않은 초식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으로 사용하는 이제 동물이나 새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이나 곤충을 먹는 거죠. 이제 주로 초식동물들을 이제 위주로 먹는 거죠 우리가. 그죠. 육식동물의 사유가 모든 동물의 피해는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병원균, 햄철 등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식동물의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 청소부 동물이라고 여기 써있네요. 151쪽. 독수리같이 맹금류, 돼지, 조개 등은 여러 개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우리 조개, 제가 조개를 좋아하는데 조개가 문제 있네요. 조개류 역시 주변 환경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개류는 강이나 호수, 바다에 있어서 오염물질이나 독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박산플로늄에 노출된 주요인은 생선과 조개 섭취를 통해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개를 좀 주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네요. 조개.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로는 한 끼의 홍합을 먹더라도 인간의 정액의 플루늄이 300% 상승한다고 쓰여있네요. 이런 논문도 찾아놨네요. 피할 다른 것들은 메기, 가재, 새우, 게, 랍스터, 홍합, 오징어, 문어들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야 된다. 153쪽 보시겠습니다. 세균 오염의 아래에서 한 중간에 보시면 세균 오염에 관해서 생각해보면 가른 고기가 가장 나쁩니다. 가른 고기가 세균 오염 관점에서 가른 고기가 나쁘죠. 즉 햄버거 고기는 4분의 1파운드 패티당 약 1억 개의 세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버거는 충분히 익혀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고기를 완벽하게 익힌다 하더라도 죽인 세균에서 여전히 내독소가 방출되어 그것이 당신의 혈액을 흡수된다면 전신에 염증반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라든가 폐와 같은 장기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153쪽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네요. 그러면 익은 고기는 괜찮냐? 어, 153쪽 보면 세균 오염에 관해 생각해 보면 가른 고기가 가장 나쁘다고 합니다. 햄버거 고기의 약 4분의 1파운드, 햄버거 고기는 약 한 패티당 113g인데요. 한 패티당 1억의 세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버거는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되는 걸 강력히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고기를 완벽하게 익힌다 하더라도 죽은 세균에서 여전히 내독소가 방출돼서 그것이 혈액에 흡수가 되면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나 폐에 장기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익힌 고기는 괜찮냐? 세균이 내독소뿐만 아니라 고기를 가열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하는 것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이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성분들이 이제 방출됩니다. 이것들은 암 유발 화학물질로서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닭고기 그리고 등을 바베큐하거나 오븐에서 석쇠를 굽거나 프라이팬을 튀기는 고기를 할 때 요리할 때 이제 발생됩니다. 그래서 약간 덜 익힌 고기는 완전히 익힌 고기보다 암 유발 성분이 3분의 2 정도 적지만 덜 익힌 고기를 먹을 때 살모넬라 균이라든가 제전균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수치나 스프처럼 고기를 삶아 먹는 것이 사실 가장 안전한 요리법이긴 합니다. 고기를 익히기 전에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로 양념하거나 재워두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든가 다원 방향족 탄화수소의 형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마늘과 생강, 타임, 로즈마리, 고추 등으로 만든 양념장에 고기를 재워뒀더니 조리한 소고기에서 이제 이러한 항암 유발 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발생률이 90% 이상 줄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155쪽 보면 식물성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식물성 식품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한데 허브와 향신료에는 항상 더 많이 들어있어서 음식의 효능을 한껏 더 높이는 데 손쉬운 방법이 바로 이제 이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고구마가 익힌 것보다 항산화제가 함량이 더 많고 삶은 고구마가 군고구마보다 더 많대요 합니다. 그러니까 생고구마가 좋네요. 고기가 암을 일으키냐? 베이컨이나 소시지, 햄, 핫도그 같은 가공육이 일군 발암물질에 분류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별거 없고요. 160쪽 보시겠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60%를 차지합니다. 즉 오염의 해결책은 물타기라고 합니다. 하루에 정수된 물을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2리터. 그리고 161쪽 보시면 초대받지 않은 손님, 할로겐 화합물의 만남.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소, 염소, 브롬 때문에 갑상선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독성 할로겐 원소들은 모두 갑상선에 원래 있는 요오들을 쫓아내고 갑상선을 오염시키면서 결국 그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불소는 우리가 치약이라든가 우리 물에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브롬 같은 경우는 빵 쪽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갑상선은 내분비 시스템을 조절하는데 직접적으로 유방, 난소, 자궁, 전립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소와 염소는 우리의 음용수와 목욕수, 오늘날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음료수에 들어있습니다. 브롬은 가구나 매트리스, 카페트 등에 불이 잘 붙지 않도록 하는 난연제입니다. 브롬 또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브로마 식물성 기름과 브롬산 칼륨의 형태로 가공식품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주로 빵에 사용되죠. 브로마 식물성 기름은 100개국 이상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니래요. 브롬산 칼륨은 베이킹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빵류에 사용되고 있다는가. 브롬산 칼륨, 브로마 밀가루죠. 고기와 유제품의 유해성. 고기와 유제품은 바이러스와 세균, 기생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알루미늄은 알츠하이머 예방과 관련된 강력한 신경독소라고 적혀 있어요. 인체에서 수은의 발광비는 약 2달인데 알루미늄도 약 그 정도 된다. 165쪽. 치아에 충전하는 아말감에는 지구에서 가장 유독한 비방사성 금속인 수은이 50%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안 사용하는데 그런 점. 166쪽 음식의 수은. 수은은 우리의 식품 공급지까지 침투가 있다. 거의 모든 어패류의 몸에 지방 조직에 침착된 채로 미량의 수은이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어패류 중에서 조개죠. 173쪽 보시겠습니다. 단식에 대해서 얘기되어 있네요. 단식은 우리 몸에서 소화의 노동으로 휴식을 주는 것인데 물만 먹는 단식을 한 지 2, 3일쯤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포도당을 태우는 데서 지방을 태우는 데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2, 3일 정도 단식을 하게 되면 이제 지방을 태우는 데로 이제 전환이 되죠. 이걸 케톤증이라고 합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연료를 쓸 포도당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 건강한 세포들이 성장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 대신 오래되고 손상된 부위를 분해해서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과학용어로 스스로 먹는다고 해서 자가 포식 현상을 하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건강 세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존과 보호를 위해서 방어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반해서 암세포들은 성장에만 고착된 채로 해서 돌연변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단식 또는 금식 중에 암세포들은 연료도 없이 여전히 성장하는 데를 극복하기 때문에 결국은 약화돼서 죽게 된다는 원리죠.
24시간 물만 먹는 단식은 시작하기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자가 포식 현상이나 줄기세포 재생의 이득을 얻으려면 최소 3일간은 물만 먹는 단식을 해야 된다. 만약 3일간의 단식을 하고자 하면 주말에 걸쳐서 하기를 추천한다고 이제 적혀있죠. 채식 기반 다이어트가 가장 좋고요. 비만은 암 유발하는데 두 번째 요인이다. 챕터 12는 운동을 하자라고 써 있어요. 운동. 173쪽 알아보면 활기차게 걷기나 단거리 달리기, 자전거 타기, 요가, 웨이트 트레이닝, 댄스 등의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하면 T세포 생산이 증폭돼서 면역력이 향상되고 조직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항산화 효소에도 효소의 기능에도 좋게 된다. 운동은 또한 암 환자와 고령층에서 근 감소와 골 감소를 역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운동이 바로 또 하나의 운동이 유익의 하나 중에 바로 림프액을 순환시켜서 해독작용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더 많이 움직일수록 림프액이 더 잘 움직이겠죠. 186쪽 보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감염증과 싸우는 것을 돕는 호르몬이나 사이토칸이 분비되는데 사이토칸이 적게 분비되면 감기나 독감에 잘 걸립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진은 7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건강한 사람들이 8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보다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후에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는 높음을 확인하였다. 즉 하루에 적어도 한 8시간 자야 된다. 187쪽 위에서 7번째 보면 멜라토닌은 밤의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녁 무렵에 빛의 감소가 감지되면서 뇌의 송가선에서 생산됩니다. 멜라토닌의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 C보다 4배 더 강하고 외부의 침입자와 변이된 세포를 처리하는데 림프구와 자연 살해세포 즉 NK세포의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에 덧붙여서 멜라토닌은 항산화 작용과 해독작용을 통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초과산화물의 디스뮤타제와 글루타치온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멜라토닌은 많은 다양한 암 중에서 혈관 신생과 전이를 억제하고 세포 자멸사를 촉진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188쪽) 맹인 여성에 있어서 유방암 위험이 35에서 50% 낮다고 합니다. 이들은 더 오래 자는 경향이 있고 멜라토닌 수준도 더 높고 에스트로겐은 더 낮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암 치료와 더불어 매일 잠자기 전에 멜라토닌 보충제를 20mg을 복용하면 종양 퇴축이나 1년 생존율이 개선되고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의 부작용을 경감시켜준다고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치유로 암을 극복하는 암이라고 해서 이제 크리스의 암을 이기는 치료, 크리스 비트 캔서라는 이 책을 북리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서툰 진행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북리딩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